지금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 측근들은 그건 김용 부원장이 일으킨 개인 비리일 수도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슬쩍슬쩍 좀 나오는 게 있죠. 근데 이런 얘기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이 나오면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저는 바뀐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국고보조 400억 이상 나오고요. 다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대선 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잘 쓸 거냐를 고민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정무방이냐 무슨 방이냐 이름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요걸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고. 다만 최재성 수석님은 유동규 씨가 말하는 그 방은 그렇게 핵심 인싸들이 모인 그런 방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고. 김영우 의원님은 인싸다. 핵심 인싸들도 유동규를 끼워줬을 수 있다. 유동규 자체도 핵심 인싸예요. 인싸라고까지. 20억이든 뭐 그런 거 엄청난 대선 자금을 모으는데 역할을 했고 하면은 근데 대선 자금을 줬다고 지금 전제하고 지금 하시는 유동규 거죠. 진술에 지금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발언은. 어허. 왜냐하면 일단 열린 입이 유동규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는 유동규 씨는 분명히 그런 인사들하고 그 텔레그램 방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이미 하고 있었다. 자, 그 유동규 씨가 2021년, 22년에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년은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네. 2021년 경기관광공사 자본금 추가 출자 타당성 검토라는 문건을 2020년에 만들었는데 뭐 다 떼고 나서 388억을 들여서 영화산업 투자해야 된다. 또 경기도가 이런 거 관련돼서 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거 안 된다고 했어요. 킬. 킬 당한 거죠. 저희 이런 사업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도지사가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절당했으면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사장직을 유지하면 되는데 옷을 벗었잖아요. 그럼 사이가 이미 틀어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소위 말하는 정진상이나 뭐 이제 김용 이런 분들이 단톡방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그냥 소소한 삶의 얘기들은 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자 우리 이재명 후보님 대선 자금은 어떻게 만들지 한번 상의해 봅시다. 이런 정무적인 논의를 했을 것이다. 이거는 보좌관의 ABC를 아는 사람들이면 절대 할 수 없는. 벌써 이미 한번 등을 돌린 사람에게 그렇게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거꾸로 유동규 사장 입장에서 나왔잖아요. 나왔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재명 지사와 여전히 어떤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고 싶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 포함되어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었다. 있었겠죠. 그래서 자, 우리 이재명 지사님을 어떻게 대통령을 만들지 상의해 봅시다라고 자기들끼리 상의했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지만 핵심 측근은 없었을 것이다? 핵심 측근이랑 같이 핵심적인 논의를 한 방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핵심 측근은 있지만 핵심 논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방에서 대선 자금 마련 방안, 대선 정책, 대선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말 그대로 정무방의 존재는 있을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건 증거가 그냥 나올 것이기 때문에요. 저도 질문 하나. 근데 지금 이제 유동규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형제들한테 너무 실망했다. 이걸 이제 심경 변화의 이유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저는 믿지 않죠. 그런 건 다 허세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좀 돋보이기 위해서 만든 얘기고 따지는 거는 셈이죠. 주판 하나를 튕겨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국리를 거듭했겠죠. 그런데 나와서 그런 얘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멋있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다 허세고 그런 건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동규 씨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관계가 있을 테고 또 이재명 대표와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의 관계가 있을 거고 이 관계가 분명히 달랐다고 보세요, 수석님? 그럼요. 정치한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요, 완전히 성질이 다른 거예요. 성질이 달라요. 예. 질적으로 다르다. 사람의 분야 성질이 다른 거죠. 이재명 대표가 당시 뭐 성남시장 할 때나 이랬을 때 유동규 씨가 도시공사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하고 정치인 이재명이 핵심으로 견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입도 열 수 있었다라고 아까 그렇죠. 형제 아니라고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두 분은 이제 성골에 해당된다면 그 유동규 씨는 한 육두품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같은 조종에 있어도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동규 씨는 같이 일을 하는 업자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두 분은 정치적 동지죠. 근데 그 표현 그대로 썼거든요. 친구면서 정치적 동지다. 그래서 저는 선거랑 육두품의 차이라고 봅니다. 자, 그 정치적 동지 김용 부원장이 지금 구속을 받고 있습니다. 입을 안 열고 있어요. 진술 거부권, 이른바 묵비권을 쭉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됐죠 벌써? 물론 지금 이제 결백하기 때문에 난 입 안 여는 거다. 할 말 없다. 아니, 내가 결백한데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거라고는 합니다만 혹시라도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뭐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 그런데 대부분 입을 열게 되는 계기는 본인이 이제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을 하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벌어진 일들이 이게 이제 죄가 되고 범법이 되고 그다음에 별건 수사라든지 또 가족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입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 측근들은 그건 김용 부원장이 일으킨 개인 비리일 수도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슬쩍슬쩍 좀 나오는 게 있죠. 근데 이런 얘기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이 나오면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저는 바뀐다 생각을 합니다. 아,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조차도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사람은 심경의 변화를 그 안에 들어가면 계속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김용도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되고 또 최측근이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은 어떤 그런 마음이 강하겠지만 심경의 변화가 생길 그 요인은 많다. 압박이 들어오면은 변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죠. 일단 김영우 의원은 김용 부원장이 지금 결백한 상태가 아닐 거라는 개인적인 이런 전제 하에 말씀을 풀어주신 거고. 아니, 김용이 입을 열 거냐 안 열 거냐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고 뭐 하고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열을 거다. 이거는 김용이 열길 바라는 내용이 뭐예요?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시 내지는 이 묵인화에 이루어졌느냐. 이거거든요. 김용이. 온 언론도 지금 그거고. 지금은 국고보조 400억 이상 나오고요. 다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대선 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잘 쓸 거냐를 고민하는 시대예요. 근데 본선 자금이 아니라 경선 자금. 경선 자금도 후원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면은 경선 과정에서 이런 자금을 풀었다. 이렇게 전제하고 뭘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받았든 안 받았든 대통령 후보하고의 연관고리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시대다. 저는 뭐 탁 박사님. 일단 그 김용 씨가 말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저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봐요. 적응 기간이라고 봐요. 갑자기 뭐 체포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다음에 사람이 적응 기간이 끝나면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보기에 큰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이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예요. 왜냐하면요, 그게 아무리 오래 끌어도 1년 내로는 판결이 나게 돼 있어요, 법에. 재판 시작했죠. 그렇죠? 1년 내에 끝나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 볼 만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돼갖고 의원직을 상실하면요, 그다음에는 이제 민주당도 대재앙이거든요. 돈 늘어내야 되고. 그렇게 되면요,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희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그러면요, 김용 씨도 역시 자신도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만약에 돈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대로 거의 얘기할 거라고 봐요, 거의. 정치적 동지인데 유동규 씨랑은 다른데. 왜냐면요, 이재명 대표 의원직을 상실하고 정치에서 퇴출되면 정적 관계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왜? 미래가 성취되면 같이 일을 하는 게 정치적 동지인데 그런 기회가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요, 나도 이제 자연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김용 씨도 판단하겠죠. 그때 가서 그렇다면 내가 어디까지 진술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정말 돈 받은 게 없고 깨끗하다면 그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증거를 대겠죠. 그러면 본인이 결백하면 그 결백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이래서 결백하고 얘기하면 될 텐데 왜 계속 일주일째 묵비권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방어의 하나의 수단이죠. 그거는. 그런데 당시의 경선에서 진짜 돈이 필요했을까? 돈이 안 들어갈 수는 없죠. 근데 그때도 후원금 걷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아슬아슬하게 이긴 게 아니잖아요. 경선에서. 근데 그리고 그거는 중요찮아요. 하루에 몇 번씩 다 이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까지 점검을 하면서 하는 거죠.
후원금만으로도 충분히 치르는 경선이었고 충분히 앞서가는 경선에서 그런 무리한 일을 했겠느냐 두 분 생각 어떠세요?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것은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넘어간 포인트입니다. 검찰이 김용 씨한테 건넬 때 쓴 돈 상자하고 그 가방까지 지금 증거로 가지고 있다. 계속 증거 없다고 민주당이 얘기하는데 이제 증거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어저께 좀 웃었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예. 돈을 줬어요. 예. 예, 이제 봉투에 담아서 저는 돈을 받고 봉투를 돌려드리나요? 제가 희한한 게 그러면 옛날에 저 사과 상자로 금품을 전달한 기업인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돈을 트렁크에다가 쏟아붓고 사과 상자를 돌려드리나요? 아 그거는 뭔 소리요? 정상적인 뇌물 거래라고 하면 돈을 받은 유동규 씨가 바로 김용 씨에게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했어. 뭐 텔레그램이든 전화라든 해서 돈 받으러 오라고 해야 되고 그럼 그 날짜 돈 받은 네 번의 날짜에 유동규 씨가 직접 그 김용 씨하고 접촉을 해서 돈을 건넸다라고 하면 그것은 유동규 씨 측의 진술이 그 신빙성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젠 여기서 또 말을 다르게 합니다. 뭐 3억을 받았는데 1억은 빙땅을 치고 1억은 보관해 놓고 나중에 또 어떻게 돈을 모아서 또 전달을 하고 이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좀 더 준비를 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을 대선 자금이라고 너무 크게 질러놓은 것 같아요. 자, 김용 씨. 정말 측근이라고 이재명 대표도 인정한 김용 씨가 김용 부원장이 입을 열지 안 열지는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결백한지 안 한지도 정확히 모르는 거니까요. 본인은 주장하고 있고.